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요,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러니까 이제 정치 평론가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반응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반응이 민주당과 조국당 그리고 이준석 당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편파적으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때 윤 대통령의 오늘 이 발언 내용은 내용상으로나 발언의 수위로 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제가 보기에 그야말로 이제 소통의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정을 전반적으로 아주 잘 챙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도 호평을 했는데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다 당연히 예측했죠. 추경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원내대표. 예.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야권 동향으로는요, 이재명이가 입원했는데요. 이것도 꾀병으로다가 입원한 것 같아요. 아니, 입원한 사람이 말이지, 입원은 첫날인데, 내놓은 메시지하고 입원한 환자의 상황하고 이거 도저히 맞지가 않다.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이죠. 현근택이 사고 터졌을 텐가요? 자, 이거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걸 가지고 정성화하고, 지금 이제 문자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때도 결국 이제 보여주는 게, 이거 꾀병으로 이렇게 아주, 이 여론 관리를 했구나. 요거를 알 수 있는데, 이번에도 이건 꾀병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이 갖기에 충분한 지금 입장문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러한 이 일종의 옥중에서 전쟁선언과나 마찬가지예요. 검찰에 대해서 전쟁선언을 했다. 이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지금 이제 전쟁을 선언한 것이고, 요 검찰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탄핵과 탄핵이죠. 결국적으로. 예. 그래서 이재명의 속셈은요,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딱 하나다.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하기 위해서 검찰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정말 참 문제가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하고 조국을 왜 가두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말이죠. 이 김만배가 완전히 또 쥐약을 먹은 것 같아요. 김만배가 오늘 폭탄 발언했어요. 여기서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 비리를 폭로했다가 아니라 박용수 지금 관련 재판에 나와가지고요. 박용수 지금 50억 클럽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억 클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200억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게 이제 요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파장을 야기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6은일 칼럼니스트가 지금 이제 뉴델리에 싣고 있는 칼럼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조희대 사법부 수장한테 남기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동안에 이재명 조국을 가두지 않고 지금 뭐 했느냐? 요거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저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유근일 칼럼니스트 거기에 대해서 강한 지금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근일 칼럼니스트의 이런 주장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잘 된 것 아니냐, 아주 잘 됐다 아니냐가 아니라요, 잘 내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윤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은 얼마나 아주 신중하고 또 이 진정성 있게 그야말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인 거, 요 점이 이제 특히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사회자가 말이죠.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사회자가 1시간이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저으면서 추가 질문을 받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 73분 동안 적극적으로 질의응답 과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난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보다도 무려 40분이나 늘어난 시간 동안에 총 20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견 앞서서 2층 집무실에서 22분간에 걸친 이 국민 보고를 했어요. 이 국민 보고에서도 맨 첫 문장이 뭡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봉은 기포하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대통령의 담화에서요. 이러한 감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그러니까 이번 이제 국민 보고 중에서는요. 지난 2년의 성과를 설명하는 부분이 무려 1990자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6220자 분량의 국민 보고인데 2년 성과 설명이 1990자 전체의 3분의 1에 그쳤고 3분의 2는 향후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데 안 했다. 특히 민생을요. 14차례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책상에는요. 더벅 스탑 히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팻말이 놓여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22년도 5월에 서울에 왔을 때 선물을 한 것이죠. 자, 요걸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국민 담화 이거를 이제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브리핑 룸에 내려와서 120여 명의 기자들한테 질문 많이 하셨냐? 질문 준비 많이 하셨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시작이 됐고요.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사회를 맡은 김수경 대변인이 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이런 분야별로 나눠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좀 민감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중간중간 미소를 지으면서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한다고 하거나 또는 답변을 마친 뒤에도 또 뭐가 궁금하시냐 이렇게 대묻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한 기자가 오늘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달라 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을 훌쩍 넘겨갖고 1시간 13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보고 22분을 포함하면 무려 1시간 35분. 그래서 취임 100일 때는 모두 발언 20분에 기자 질문 34분간 12개 이렇게 받았고 오는 걸 보면은 양과 질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진지한 오늘 회견을 했다. 그리고 일부 기자들은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윤 대통령을 맞이할 때 이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자들이 노트북을 의자만 배치되고 책상은 따로 두지 않아서 기자들은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2년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27명의 기자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외향적으로 보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진지했고 그리고 다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거에 관해서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요. 대통령이 본인에게 실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이준석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설명한 부분, 이런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장황한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겠지만은 구체성은 좀 아쉽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요. 윤태곤 더모아 청사의 분석실장, 요분은요 아주 정치 전문 평론가잖아요. 훈계나 변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도는 모두 발언보다 기자회견이 훨씬 높은 만큼 기자회견을 좀 더 자주 하면 훨씬 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원권 이하이대 교수는요. 외교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점에 주목이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갖다가 파탄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오늘 이렇게 뭐 시원시원하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제 또 사과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왜 진작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러죠?
진솔된 입장을 미리 밝히지 않았느냐, 총선 전에. 그래서 총선 전에 이렇게 사왔으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낫지 않았느냐, 한숨만 나온다 이러면서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또 다른 이제 평가를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각 현안을 갖다가 피해 가지 않고 솔직 담백하게 정확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때 보여준 장점, 그리고 정정당당하고 솔직하게 직진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것 같았다. 자, 그리고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가도 아주 높이 평가했는데 수사가 미진하고 판단될 경우에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이거는 뭐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상임 고문, 이 원로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를 잘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발휘해야 할 그만의 장점, 공정과 정의, 솔직, 담백, 직진과 같은 가치에 충실할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이 회견도 아주 잘 됐다. 이러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이번에 이제 추경호, 그 다음에 송석준, 이천, 그 다음에 충주의 이종배, 이렇게 됐는데요. 추경호 의원이 102명이 참석했는데 70표, 그리고 이종배가 21표, 송석준 11표를 받아서 결국은 이제 이 추경호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권성동, 주호영, 윤재호, 이번 이제 네 번째 사령탑이 됐다. 그래서 당선 소감은 단일 대우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자. 그러면 우리는 192석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봤습니다. 자, 뭐 이번에요. 지금 이철규 의원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온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로 돌면서 이제 3명이 출마했는데 이거 뭐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죠. 왜냐하면 이제 경쟁면에서도 제일 이제 화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 뭐 충청권에, 수도권에 누가 의원이 있습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출마자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 우선 뭐 전대룰도 좀 싹 다 바꿔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영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어떤 호흡면,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개혁적인 측면, 왜냐하면 당의 개혁의 1순위는 지금 뭡니까? 이 수직적 관계는 빨리 없애야 된다. 수평적 관계를 끌고 가야 된다. 이러려면은 뭐가 돼야 되겠죠?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추경호 의원이 과연 쓴소리를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퀘스천 마크가 따로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내대표 출마의 변에서 보면은 이종배 의원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충청권이니까 중도 확장을 강조했고, 그리고 송석준은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 민심 회복이다. 요거에 이제 또 이 역점 포인트로 주장했고, 그리고 추경호 의원은 건강한 당정관계, 당정관계를 갖다가 이제 건강, 참 좋은 말인데 이게 건강하다. 이 얘기는 이제 뭐 수평적 관계로 가겠다 이런 말을 달리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 그러니까 윈윈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한번 지켜보죠. 그럼 뭐 추경호 의원의 성품으로는 또 그 평생을 이제 관료로서 쭉 생활해 보다가 이제 국회의원 지금 삼선에 들어간 건데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건강한 당정관계다 이런 말 속에는 합리적 의정 운영 이런 거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컨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야당이 완전히 독선 독재, 그야말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로지 192석 이외에는 안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조건하고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확실하게 말하자면 없애가지고 방탄을 확실한다.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추경호 의원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어떤 합리성, 이런 거에 과연 합리적인 논리, 이 설득 노력에 과연 공감을 할 수 있는 야당이 되느냐. 왜냐하면요,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추경호 의원은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의사 일정을 원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독선이잖아요. 독선과 합리, 독선이 이기죠. 왜? 독선 뒤에는 뭐가 따르죠? 수적 우위가 따라가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이 협상 능력,
예. 일반 능력이야 제가 뛰어나다고 이제 보고요. 정책 능력은. 그런데 이제 협상 능력이 과제다. 협상 능력이 통해야 되는데 참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만배가요. 이제는 오늘요. 이 박영수 특검 재판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 재판에 나와서 지금 그동안에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은 핵심이 뭐니까 이거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할 적에 즉 2014년도에서 11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의장을 할 적에 우리은행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할 적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겠다. 뭐 도와줄 게 있으면 얘기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200억 원을 요구를 했다. 200억 원 이제 부동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상가. 그래서 200억 원을 요구했다. 요거를 남욱하고 정영학이는 쭉 얘기해왔고 요런 내용이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거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전면 부인했어요. 전면 부인. 요거는요, 이재명 재판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 전면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죠. 대장동 재판에서.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요 재판에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 핵심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게 핵심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요. 정영학, 남욱,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난 2월 1일 날 정영학 회계사는 말이죠. 오늘 이 박영수 특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참여 청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필요한 있으면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재판에서도요. 이 정영학은 김만배가 직접 박영수 특검한테 서판교 자산관리회사의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김만배는요. 이 박영수 특검과 친분은 있어. 그건 인정했어요. 그러나 청탁 사실은 나중에 남욱이한테 들었지 내가 청탁한 게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박영수 특검한테 대장동 사업을 말씀드린 적이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없다. 자, 그래서 남욱 변호사부터 들은 게 뭐냐? 박영수 전 특검, 양영수 특검한테 청탁 대가로 2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200억 준 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남욱이지 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또 박영수 특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이게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이잖아요. 요것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검장이 그런 상품이 아니다. 애들이 지원했을 것이다. 애들은 여기서 누구냐? 정영학하고 남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욱, 정영학 진술을 보면은 기승전 김만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거짓 진술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검찰 측하고 정면 기소 내용하고 말이죠. 정면 충돌하는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만배 끝까지 집을 안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대선에 되니까 너도 걱정을 하나도 하지 마. 이 형님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이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 요거는 뭡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이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 특검으로다가 검찰의 수사 내용, 지금 이제 대장동 수판도 싹 다 정치검찰이 조작했다. 요게 이재명의 주장이었습니까? 요거를 다 뒤엎겠다. 그래서 특검 지금 확장론까지 당론으로 거의 다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론을 살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당론 확정이 안 된 것처럼 나가지만 내부적으로는 당론이 이미 다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론의 역풍을 지금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참패, 그러니까 압승이죠.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 이거를 없애기 위한 특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지금 김만배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부인하는 전략. 이재명과 연관성은 전부 다 차단하는 전략.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김만배 입 열기 거의 이제는 이걸 보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페이북과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일파만파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뭘 한다고 그랬죠? 지금 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뭘 하느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전혀 치료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완전히 쉬고 있다. 예, 완전히 휴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선을 내가 압승으로 끝냈으니까 나 좀 쉬자. 나 건들지 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긴밀한 현안, 이런 그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은 전화 통화도 되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긴급한 상황에는 당무에는 일체 손을 안 보겠다,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리권도 정청래한테 다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페이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딱 세 줄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엄청난 작업입니다. 세 줄이 말이죠. 3시간 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핵심 내용을 올려놓고 있어요. 세 줄이 뭐냐? 첫 번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 조작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이제 알파가 있다. 이거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이거 뭡니까? 이화영 술판 의혹. 이거 진술 조작했다는 거죠. 이화영을 갖다가 회의 후 술판으로다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재명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발언하는 거, 진실된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화영이가 술판 벌여줘가지고 검찰에서 그래서 조작을 했다. 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장동 사건 녹취록 조작하는 정치검찰.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정영학 회계사. 이게 이제 검찰 기소의 결정적 증거가 대장동 사건은 정영학 녹취록이잖아요. 조금 전 김만배도 마찬가지죠. 요거 이제 박영수 특검도 정영학 녹취록 상당 부분 중요한 이 증거 자료로 쓰이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의 녹취록을 조작하는 정치검찰,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내용 전체를 다 부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선법 사건에서는 공문서 조작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공선법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거 공선법,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본인 이거 2개, 그러니까 김문기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요 2가지인데 지금 김문기 건은 다 끝났고 국토부 문건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문건을 검찰이 조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문기 건은 못 움직이잖아요. 지금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문서 백현동 요 아파트 특혜와 관련해서는 이게 국토부에서 너 이게 뭐죠? 등급 분류 4단계를 상향 조작 안 해주면은 너 징계할 거야. 요렇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공문서 조작으로다가 자기를 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요렇게 3가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하고 공선법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건이 뭐죠? 위증교사.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위증교사 사건은 일체 언급이 없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가 다툴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왜? 위증교사 사건은 여기다가 조작했다고 못 쓸게, 위증교사를 한 지금 이제 이제 김진성 씨, 그러니까 김병남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이 사람이 직접 내가 위증하라고 이재명한테 직접 전달을 받았어. 그리고 그 전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녹취록으로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죄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대장동 공선법,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은 전부 조작.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은요, 조작하는 정치 검찰, 그리고 이제 공선법은 공문서 조작, 이렇게까지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검 추진이잖아요. 정치 검찰 사건 조작, 지금 이제 특위도 만들어 있고 이 특검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싹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민 거, 이재명 거, 조국 거 전부 다 정치 검찰이 사건 조작한 거 아니냐? 조작의 틀 속으로 몰아넣고 요거를 가지고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 확장론에 대한 지지 여론을 지금 넓히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딸들이요, 여기에 공작에 참여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원에 앉아가지고요, 방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프냐?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을 또 첨부로 올리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검찰, 우잇 어르신 누구? 그러면서 나무, 우일의 신도시다. 이것들아. 요렇게 얘기를, 인용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잇 어르신 이꼴 이재명, 억지 주당하는 검찰, 개망신 준 나무, 크크크. 이렇게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갖다가 첨부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욱의 이런 이 발언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번에서 결국한다는 것이 지금 공작 지령을 내는 것이고, 지금 이제 특검 공작을 성공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개딸 동원령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또 공작 명령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요, 지금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뉴델리에서 지금 유근일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근일 칼럼을 보면은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놨는데, 제가 잠깐만요. 네, 요거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유근일 칼럼을 보면은 지금 이제 조국과 이재명 왜 이게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안 가고 지금 왜 이렇게 뒀느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각성하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감옥 가야 할 이재명 조국, 예, 감옥 가야 할 이재명 조국 딱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보기에 요 내용이 조금 좀 길은데, 예, 좀 길은데요, 요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조국, 황운하, 윤명 등 좌파는 건재, 김상진 등 우파는 1심서 법정 구속, 정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각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1948년의 대한민국,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 가치로 해서 태어난 정부 아니겠습니까? 요 운명이 지금 이재명과 조국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요걸 지키려면 조희대가 각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각성해야 되느냐? 이재명 조국은 구속을 못하고 우파는 왜 구속하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1948년의 대한민국 운명은 이번 총선 결과 여하튼 간에 48년의 대한민국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NL운동권은 혹시 대한민국이 40 총선 이전처럼 작동하진 못하길 바랄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인들은 저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필사적인 반격으로 1948년을 대한민국을 의연히 지켜내야 한다. 어떻게? 답은 딱 하나다. 엄정한 법치만이 해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운동권의 입법부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확보한 행정권을 충분히 작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와는 달리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구해내야 된다. 근데 이게 비겁한 판사들, 좌파엔 비굴하고 우파에는 가혹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당연한 소리를 지금 굳이 하느냐? 문재인 정권이 상권 분립이라는 삼권 통합을 노고라 했었기에 지르는 비명이다. 저들은 검수한 바 공수처 신설 등으로 검찰권을 위축시켰고, 김명수 사법부는 영장심사와 재판을 편파적으로 흐르게 했다. 좌파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2년씩 3년씩 끌었다. 그 때문이었든지 조국 이재명은 여태 구속도 되지 않고 있고 황운하 윤명 재판도 무한정 지체됐다. 반면에 김상진 같은 우파 활동가는 1심 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정 구속했다. 유창훈이라는 판사는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이재명의 방어권을 박탈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어쩌고 하면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화영이란 이재명 쪽 피고인은 15년을 구형받고도 40대첩을 하자 검찰의 술자리 회유를 주장했다. 이재명은 이걸 100% 사실인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 말은 날조임이 이내 드러나고 있다. 법대로엔 답이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중대한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맞다. 이원석 총장의 이 한마디에 4.10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다. 추상 같은 법의 정의 구현, 이거다. 다른 말 필요 없다. 자, 그러면서요, 결론. 어줍잖은 정치인 노릇, 보안관 노릇,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을 기약했다. 조카의 말에 소통이라지만 이재명 조국은 소통이 대상이기 전에 중대 범죄 피고인이다. 그들이 어떻게 대명 전제에서 저토록 서슬퍼런가? 법을 신용하는 귀족 정치 옳은가? 이게 나라냐? 방탄국회가 가로막아서 그렇게 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도 검찰도 자기할 바가 전혀 없는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서 임종석 문재인은 빼놓아도 좋은가? 서해공무원 월북놀이는, 문재인 USB는, 원전 파괴는, 응답하라 2024. 대한민국에 법은 있는가? 어줍잖은 정치인 노릇보다 황야의 무법자 응징하는 보안관 노릇부터 바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댓글을 계속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